네, 투데이 이 키워드 시간입니다. 긴 연휴 끝에 찾아왔는데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간밤에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추석 선물입니다. 네, 어떤 선물인가요? 저희에게 추석 선물을 가져다 줬는데 네. 바로 50bp 인하라는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왠지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 한켠에 걸리는 FOMC가 마음과 몸을 그렇게 편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기다리던 FOMC가 열렸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직전까지 금리 인하폭 25bp냐 50bp냐에 대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역대급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들부터 보도록 할까요? 연착륙, 다시 말해서 소프트 랜딩 예상 응답 비중이 79%까지 올라왔습니다. 50bp 인하 전망과 경제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공존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었고요. 그 다음 패드워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후에 하루 앞두고 9월 FOMC 50bp 인하 확률 또한 65%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50bp보다도 더한 걸 요청하는 의견들도 함께 보이더라고요. 다음 서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이시는 서한은 엘리자베스 워런 그리고 셜든 화이트하우스 등 파월 연준 의장에게 보낸 이야기들인데요. 이들이 누구냐 보면은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들입니다. 내용은 FOMC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We are writing to urge the Fed to cut the rate by 75 basis point. 75bp를 선택하기를 urg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청보다도 압박에 가까운 요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in fact it may be too late. 그리고 너의 행동이 좀 늦을 수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현재 위협을 받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파월 의장은 과연 어떤 결론을 냈고 그리고 의원들은 어떠한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오늘의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B컷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파티를 즐기는 이야기들이 보이는데요. 오늘 FOMC를 보면서 재밌었던 거는 평소에는 파월이 손도 자유롭게 쓰고 때로는 코를 만지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월가에서 또는 다른 분석가들이 계속해서 섣불리 판단을 하다 보니까 비언어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의식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결론은 50bp 인하, FOMC의 파월 연석을 쭉 보면서 느꼈지만 파월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닉 기자를 통해서 충분히 전한 것 같습니다. 닉 기자가 SNS에 올린 글이 설명해주고 있었는데요. 보통 50bp 하면 이중적인 감정이 들죠. 드디어 우리가 금리 인하한다, 야호라는 감정과 함께 하나는 드디어 25bp가 아니라 50bp라는 거에 경기 정말 안 좋은가 보다라는 두 가지 감정입니다. 이 불안감을 잠식시키려는 것이었을까요? 우리 50bp 하는 거는 맞는데 대신 경기 안 좋고 걱정하는 노동시장이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고 오히려 그거 반대다. 그만큼 우리 미국 경제가 탄탄해서 이런 B컷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닉 기자가 선택한 글에서도 파월의 여러 말 중에 이런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This decision reflects our growing confidence. 우리의 자신감을 이번 정책 결정이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문구인데요. 하필 이 문구를 딱 떼서 보여준 거는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감을 충분히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눈에 띄는 건 이거였습니다. 닉 기자가 나타나서 파월의 문구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라고 하면서 올린 따끈한 글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파월의 의중을 조금이나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라면서 글이 펼쳐지는데 우리는 실제로 이제 인하 사이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조정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분명 1년의 금리 인하가 더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팬데믹 이전에는 실질 중립금리가
마이너스일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중립금리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질 것 같다라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FOMC 성명을 보면서 알 수 있었던 부분은 모든 의원들이 다 한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Voting against the action. 그러면서 그 뒤에 미셸 보우먼이라는 이름이 뜨는데요. 이번에는 미셸 보우먼이 여기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는 의견을 냈다라는 게 보입니다. 저번에 모두 일치했다라는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죠. 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리고 미국의 8월 소매 판매 데이터도 나왔는데요. 미국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고 소비는 그래도 탄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시장이 그리 긍정적이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시장을 판단했는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드만삭스에서는 수요일 연준의 50bp 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건 이 단기적이다라는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50bp 금리 인하 후에 리스크 자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골드만삭스의 근거는 이겁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50bp 금리 인하 가 초기에 리스크 자산에 있어서는 물론 부스터를 쏘아 올려줄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의 느린 행동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 글로벌 경제 악화 이런 여러 요인들이 시장 심리를 뒤집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중국,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들이 현재 중국의 디플레이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시장은 미리 50bp를 반영하면서 크게 오늘은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실업률 데이터 등에 따라서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줄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내일 BOJ의 결정이 있는데 20일 금리 결정도 중요하지만 자녀 엔캐리 트레이드 방향 결정을 앞으로 나타내줄 수 있는 내일의 BOJ도 함께 저희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했었던 FOMC 결과 그리고 25bp가 아니라 50bp라는 빅컷이 단행된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함께 열어보도록 할까요? 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 아까 엔캐리도 말씀을 주셨는데 곧이어 이제 BOJ 즉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열립니다. 내일 아마 결과가 나올 텐데요. 지금 연준이 금리를 내다 보니까 상단의 금리가 5.5에서 5%로 내려와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금리가 내려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은행 같은 경우엔 현재 0.25%입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올해 말이게 되면 0.5%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현재 시장의 전망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과 일본 간의 정책 금리 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러면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압력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미국과 일본의 정책 금리 차가 아니라 시장 금리는 조금 더 확대가 됐습니다. 미국의 10년물이 오히려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에도 조금은 반등 국면을 보여줬고 일본의 금리는 미국의 금리보다는 좀 덜 올랐기 때문에 금리 차가 더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결국 남아있는 문제는 일본 은행의 정책 스탠스가 얼마나 좀 호키시하냐, 즉 매파적이냐, 내지는 좀 시장 상황을 보고 가느냐의 이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아마도 이 일본 은행의 통화 정책이 또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두 번째 금리 인하 후 BOJ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연휴 동안에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미 증시 주 초반에 상당히 강했고 어제 오늘은 이제 연준의 스탠스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오늘은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주간으로 본다면은 미국 증시 뭐 견주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냥 올랐다 말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합권일 수 있는데 사실 근데 그 안을 보면 반도체 주식, 우리나라는 또 반도체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썩 그 퍼포먼스가 강하진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세적인 부분이 좀 있었고 애플의 어떤 뭐 탄력이 좀 약했다라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마이크론의 목표가 약세 그리고 메모리 사이클이 좀 피크아웃한다라는 우려들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빅테크 내지는 이 반도체 업종보다는 이 다른 업종, 뭐 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 중소형 은행 그리고 산업재 이런 시크릿컬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건인데요. 아마도 반도체 뭐 전체적으로 미 증시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오늘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측면, 그리고 간밤에 EWY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상장 ETF, 미국에 상장된 한국 ETF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강세를 보일 수는 있지만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가진 않았다는 측면에서 중소형주 그리고 이제 산업재가 생각보다 강했다라는 측면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0bp 인하 결정을 했지만 계속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연준과 파월 같습니다. 긴 연휴 끝에 너무 고민스러운 남은 날들이 되지를 않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투데이 키워드 3가지로 요약해드렸습니다.